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의 실수에도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손살에 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무리한 부탁을 웃으며 들어주는 당신은 누구에게나 참 좋은 사람으로 불리죠.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합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을 감쌌던 다정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가족의 따뜻한 물음이 왜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나중에 말해 피곤해.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가 거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방으로 들어와 혼자 남겨진 시간, 방금 내뱉은 말투를 되새기며 지독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선 왜 악마가 될까? 나는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할까요? 오늘 마음 세탁소에서는 이 비극적인 이중성의 비밀을 뇌과학으로 투명하게 씻어드리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다정함의 총량을 정해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동료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당신의 배터리는 뚝뚝 떨어집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영끌해서 써버린 결과가 지금의 무기력함이죠. 이제 뇌는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더 이상의 자극을 막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밀어내죠.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는 마음의 비명은 사실 쉬고 싶다는 뇌의 절박한 신호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당신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잠시 방전되었을 뿐입니다. 이 방전된 마음을 다시 채우는 법, 이제 그 심리적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 자곡갈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에도 정해진 용량이 있다는 뜻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득했던 인내심 배터리는 출근길 지옥철에서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견디고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소모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 담당하는 자기 통제력은 엄청난 포도당을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오후 6시 퇴근 카드를 찍는 순간 당신의 배터리 잔량은 이미 0에 가까운 상태가 되죠. 이렇게 바닥난 상태에서 누군가 말을 건다면 뇌는 그것을 친절이 아닌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버틸 힘이 없어서입니다. 결국 다정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에너지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그 전략적 관계 관리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타인에게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할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 때문이죠. 이 사회적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막대합니다. 남들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작 나를 위한 에너지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올인 현상이라고 부르며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범입니다. 밖에서 모든 다정함을 탕진하고 돌아온 당신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빚쟁이들이 기다리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내 편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 결과인 셈이죠. 당신의 친절은 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 멈추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불공정한 에너지 배분을 멈추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족에게 더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안전함의 역설은 상대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선 무례함이 곧 단절을 의미하기에 긴장하지만 집에서는 그 방어 기제가 해제되죠. 밖에서 착한 사람 가면을 쓰느라 억눌렀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비로소 분출구를 찾은 겁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투사처럼 나의 어두운 내면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죠. 결국 사랑하는 이들은 본의 아니게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편해서 그래라는 말은 사실 너는 상처받아도 나를 안 떠날 거잖아 라는 잔인한 독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둑이라도 계속되는 충격에는 결국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확신을 거두고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세탁해야 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쌓아 올린 훌륭한 평판이 정작 집안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 쓰레기통이 된 상대는 처음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점차 정서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짜증 섞인 말들은 상대의 자존감에 깊은 얼룩을 남기고 관계를 부식시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정서적 폭력은 결국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나도 힘들어서 그래라는 핑계는 상처받은 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장 이기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밖에서 얻은 찬사는 잠시뿐이지만 내 곁의 사람에게 남긴 상처는 평생의 흉터가 될 수 있죠.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위험 신호는 켜진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궁전처럼 정서적 지지 기반이 무너진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탁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현관문 앞 1분의 법칙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도어락을 누르기 직전에 딱 1분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죠. 잠시 눈을 감고 밖에서 쓰고 있던 사회적 페르소나를 그 자리에 벗어두는 상상을 하세요. 직장 상사의 목소리, 동료의 시선, 억지로 지었던 미소를 그 1분 안에 모두 털어버려야 합니다. 깊은 심호흡을 3번 하며 폐부 깊숙이 박힌 하루의 피로와 짜증을 밖으로 뱉어내세요. 현관문은 밖의 세상과 안의 안식처를 구분 짓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아빠로 혹은 연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선언해 보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문을 여세요. 방금 전에 1분이 당신의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겁니다. 이 작은 의식이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낼 날 선 감정을 걸러주는 최고의 완충지대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정함이 솟아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방전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억지 미소가 아니라 현재 내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에너지 예고제입니다. 미안해. 오늘 에너지를 다 써서 지금은 대화하기가 힘들어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이죠. 상대는 당신의 침묵이 미움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0분만 혼자 쉬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무조건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이 훨씬 성숙한 소통입니다. 솔직한 고백은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 당신의 회복을 돕는 파트너로 만듭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공유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비로소 다시 따뜻하게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계산법을 제안합니다. 타인에게 쓰는 예의의 딱 10%만 집으로 가져오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말을 가족에게도 건네는 겁니다. 고마워, 미안해, 부탁해 같은 당연한 말들이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생략되지는 않았나요? 사회적 예절은 타인과의 거리를 지켜주지만 가족 사이의 예절은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는 것, 식사 후 잘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사소함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밖에서 정성을 다해 평판을 관리하듯 내 안식처의 온도 또한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집은 당신의 진짜 충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은 당신을 가장 오래 기다려준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10%의 예의가 당신의 관계를 뽀송뽀송하게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외부의 평판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을 위해 다정함을 남겨두는 절제력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도 돌아갈 안식처가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 성공은 미완성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자고 갈 이론과 안전함의 역설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법을 잠시 잊을 만큼 열심히 달렸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만 향했던 그 귀한 친절의 시선을 오늘 밤 당신의 현관문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현관문 앞 1분의 휴식과 10%의 예의만으로도 당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세탁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가꾼 그 온기가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갈 당신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의 얼룩을 지워나가면 되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뽀송하게 마르는 그날까지 마음 세탁소는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